중국이 한국을 향해 요소수 수출 규제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요소수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전하며 요소수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한국의 자동차용 요소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며칠째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라며 비웃는 듯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요소수 사태가 택배업과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대형 기계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과 자동차 업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찰자망은 요소수 품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한국 내 여론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한국이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요소수를 구했고 러시아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것이 팩트인데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역량을 동원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국의 특사단을 파견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자고 한 발언 등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국영 청두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선야오즈시는 9일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며 한국 정부는 재벌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황당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 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특정 분야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발언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위기를 거론하며 과거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인 런민즈신도 자사 홈페이지에 청두TV의 주장을 그대로 게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매체인 인민자신은 8일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이나 미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 지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서방 국가가 집요하게 중국에 대한 대항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한 한국을 향해 이제는 대놓고 요소수 수출 규제를 한 진짜 이유를 밝힌 셈이죠. 일본도 중국 매체들의 황당한 보도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를 지켜본 일본 언론들이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와 판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9일 산케이 신문은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본지는 사설에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를 언급했다며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큰 위기를 겪으면서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품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처럼 중국 정부가 요소의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자마자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가 촉발됐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비판은 사실과 너무나 다릅니다. 팩트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후 빛의 속도로 한국이 국산화를 이뤄내면서 삼성 등 대형 고객사를 놓칠까 두려웠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공장을 옮겨 짓는 등 오히려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민영 방송 뉴스네트워크 NNN도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를 보도하면서 특정 국가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에 의존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긴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NNN은 한국 언론은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제조 원자재 수출 관리를 강화한 사례를 들며 공급망의 위험을 체감했는데 또 위기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에서 복수의 대기업 화학회사가 요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의 77%를 일본 내에서 제조, 국내 수요를 커버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등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일본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재 요소수 품귀 현상을 겪는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직구를 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국으로의 요소수 수출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물류업계는 한국인들이 일본 전자상거래 Q10 등을 통해 직구매 방식으로 요소수를 일본으로부터 사들이고 있다라며
일본 당국이 곧 제재를 할 수 있다며 한국인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10리터 단위로 직구매할 경우 무관세로 특별한 검사 없이 해외 반출을 허용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인이 구매할 경우 온갖 제한사항을 두어 사실상 수출 규제를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한국의 급소를 찌르려 하는 일본의 본성이 이번에 또 한 번 명백하게 확인된 것인데요. 일본이 이러한 충격적인 행동 뒤에는 놀랍게도 사퇴했던 아베 신조가 있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총리직을 내려놓았던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보다 더 막강하다는 자민당 최대 파벌의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호소다파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 전 관방장관이 오는 10일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호소다파는 11일 총회를 열고 회장을 교체했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복귀하는 아베 전 총리가 취임했는데요. 아베는 2012년 총리 취임을 계기로 파벌에서 이탈했다가 퇴임 이후로도 파벌에 복귀하지 않았지만 호소다파의 실질적인 지주로 인식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호소다파의 이름은 아베파로 바뀌고 일본 총리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지녀 사실상 일본 전체를 컨트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 이상의 초고학력 일본인 인재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아예 완전히 정착하는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데 훨씬 더 높은 연봉을 지급했고 상대적으로 구직 활동도 쉬웠기 때문에 한국 젊은층 사이에서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절도 잠시 놀랍게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질 GDP만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고 나머지는 아직 일본이 한국을 훨씬 앞서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ECD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임금은 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로 4,300만원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4,690만원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연일 한국 대기업들의 높은 연봉에 놀랍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연봉은 1억 1,100만원, 삼성전자 1억 700만원, SK텔레콤 1억 200만원 등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회사들이 한국에는 수두룩했던 반면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임금 변화가 거의 없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별칭까지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 등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일본 고학력자들이 한국어를 배워 한국으로 몰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모조리 한국의 공장을 옮긴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추월해 이제는 일본이 해외로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인데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배터리 완성품 판매는 세계 최상위권에 있지만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 바로 분리막입니다.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막고 미세한 기공 사이로 리튬 이온만 통과시켜 전류가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리막인데요. 지금까지는 일본산 분리막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한국산 배터리가 세계 1위가 되었어도 실제로 돈을 일본이 쓸어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SK아이테크놀로지가 보시면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와 도레이를 모두 추월해 프리미엄 습식 분리막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으로 보나 일본을 압도적으로 추월하면서 슈퍼갑이었던 일본을 완전히 따돌렸는데요. 마치 한국의 삼성과 LG에 밀려 대만으로 팔려나간 일본의 샤프가 떠올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